안녕하세요. 마스터 박성일입니다. 2022년 3월 5일 1회 건설기계 설비기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1회하고 2회가 끝난 다음부터는 3회부터는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CBT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부터는 여러분들 다 CBT 문제로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페이퍼로 봤던, 종이로 봤던 시험 문제는 2회까지가 마지막 시험지인 거죠. 그래서 CBT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기출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여러분들 이제 1회부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기존에 어째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다 풀어보고 시험을 본다는 거는 실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꼭 이해와 기본 원리 위주로 여러분들 수업을 제대로 받고 전공을 제대로 공부해야만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존보다는 더 이 전공에 대한 이해와 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나서 취업하려고 하면은 전공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이 전공 면접에서 굉장한 여러분들이 강점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삼역학을 재료율 유체를 이해와 원리 위주로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가 조금 더 아플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결국 먹고 살려면 전공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라는 입장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에 대한 말들을 조언들을 단톡방이라든가 또 질의응답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질문하시고 이 단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취업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에 관한 조언이라든가 전공 준비, 전공 면접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꼭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전공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1회 시험 문제들은 안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꼼꼼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재료역학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역학 4번인데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 I는 12분의 BH의 3승이잖아요. 가장 크도록 직사각형 단면을 만들 때 단면 2차 모멘트를 직사각형 폭 B에 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직사각형 단면은 지름 D인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 안에다가 여러분들 뭘 잡겠어요? 그렇죠. B하고 H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대각선 길이가 뭐겠어요?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기본 정리가 B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D의 제곱. 요게 뭐 일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폭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H의 제곱은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H는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H는 결과적으로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요 값을 갖다가 I 값 12분의 BH의 3승에다가 왜 그러냐면 I를 갖다가 폭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기 때문에 H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I는 이코로 12분의 뭐예요? B. H가 요거니까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1승의 3승이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3승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I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B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죠. D미분에 DI를 해가지고 요거를 0으로 잡아야만이 어째요?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단면 2차 모먼트가 가장 크도록 할 수 있는 거. 미분해서 그래서 0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미분하면 식이 값이 요거하고 요 식이 12분의 요 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fx, gx 꼴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해봅시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b를 미분하니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12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3승이 그대로 올 거고요. 더하기 b에다가 12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3승을 미분하니까 2분의 3이 이렇게 앞으로 올 거고 빼기 1이니까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hx의 가령 n승이다. 요걸 갖다가 미분하면 n의 hx의 n-1승의 h-x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거는 hx의 개념이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뭐가 더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b가 나오겠죠. d의 제곱은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고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 보면 2하고 2는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3이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얼마다? 0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2분의 3승은 1승하고 d의 제곱 b의 제곱 2분의 1승이 요거 두 개 곱하면 2분의 3승이잖아요. 요거는 뭐하고 같겠어요?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어차피 요거하고 같겠죠. 4분의 b의 제곱 b 두 개 있고요.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1승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요거 곱해지니까 3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d의 제곱은 4b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값을 일식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d의 제곱이 4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은 4b의 제곱, 결과적으로 h의 제곱은 3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h는 루트 3b다. 고식 값이 어째요? 당연히 풀이 내용의 이제 밑에 부분 저쪽 오른쪽 위에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값이 h는 루트 3b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i는 12분의 BH 3승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고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가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H는 루트 3B다 이렇게 해설에는 간단히 정리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째 이 문제를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H는 루트 3B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해석하면 답이 뭐 나오죠? 4분의 루트 3B의 4승 나온가요?
1번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7번인데요. 그림처럼 이렇게 세 개의 목재를 요게 접착을 한 거죠. 그래서 합성볼을 만들었는데 접착부에 발생하는 전달응력은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합성보는 양단의 길이가 2m인 단순 지지보고 보호 중앙에 800뉴턴이 작용하니까 양쪽으로는 반력이 얼마씩 작용하겠어요? 400뉴턴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SFD를 그리면 제로 베이스를 해갖고 400 올라가 가지고 800 내려 가지고 400으로 올라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전단력은 이 구간에서는 V가 400일 거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40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식 자 타우 값은 여러분들 IB분의 VQ인데 여러분들 V는 요 400으로 구했잖아요. 400뉴턴으로. 그 다음에 I는 12분의 BH의 3승이에요. 뭐 폭 B는 10cm니까 요게 0.1m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높이 H는 당연히 0.15m가 되겠죠. 15cm니까. 그래서 그 값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폭 B는 0.1m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Q죠. 음영 단면에 대한 1차 모먼트 값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로 중립축인데 중립축으로부터 어째요? 요 접착부에 발생하는 뭐를 구하라겠어요? 전단응력을 구하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을 구하라겠기 때문에 보의 전체의 중립면, 가운데 면으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그렇죠. 2.5cm죠. 2.5cm부터 이 중립면으로부터 끝까지는 7.5cm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Q는 이퀄로 인테그랄 2.5cm부터 7.5까지 YDA 이렇게 해가지고 음영 단면, 즉 요 단면에 대한 1차 모먼트 값을 계산하는데 요 값은 AY바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중립축으로 봤을 때 면적 값은 요거는 어째야? 요 밑에 음영 단면은 요게 0.1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cm잖아요. 그러니까 0.05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면적 A 값은 요건 10cm니까 0.1m고요. 0.05m가 되겠죠. 5cm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면적 A 값에다가 Y바는 뭐겠어요? 그렇죠. 중립면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 2.5니까 뭐가 되겠어요? 5cm가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Q는 A 값이 얼마죠? 0.05 곱하기 0.1 곱하기 Y바 값 0.05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0.00025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Q 값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고 12분의 BH 삼성할 때 B는 0.1m, H는 0.15m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BH의 3승 이해되셨죠? 요거 위로 올려놓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V는 400이고요. Q가 0.00025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뭐겠어요? 핵심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의 전단 응력은 최대는 어디에 중립면에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7.5까지 적분한 값을 집어넣으면 어째 중립면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
본드 칠한 부분 요 면에 접착부에 발생하는 전달 응력을 구하라겠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것이 음영 단면 Q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요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8번인데요. 양단이 회전 지지로 된 장주에서 거리 이만큼 이렇게 편심되면 당연히 P하고 P2만큼 그죠? 요게 값이 모먼트 값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 우렵게 이해하니까 요즘 요거는 가볍게 이렇게 P하고 P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라. 이 압축 응력은 시그마 맥스는 단순 압축력에 의한 압축 응력 하나에다가 뭐가 있겠어요? I분의 MC M이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들? P가 만큼 편심돼 가지고 이만큼 편심돼 있으니까 이 값이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P2가 되겠죠. 그래서 I분의 PEC 이렇게 해석하면 시그마는 A분의 P 더하기 I분의 PEC 이렇게 나오는데 시컨트 값에다가 루트 2I분의 P의 2분의 L이다 요 식을 여러분들 풀어서 정리하면 요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시컨트 공식이다. 요게 100점 안 주려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해석해가지고 이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답을 구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컨트 공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시컨트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코시컨트는 답이 아닐 거고요. 밑에 보면 요게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루트로 들어가면 4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4-2A분의 P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가지고 일일이 컨디션에 맞게끔 싹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시컨트 공식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사시험 문제는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 문제 풀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9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600뉴턴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 값은 이렇게 옮겨 놓으면 어째요? 600 곱하기 0.5m만큼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중 상태가 파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굽힘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600 곱하기 어째요? 요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요 동그란 축을 갖다가 비틀겠죠. 얼마만큼? 600 곱하기 0.5m만큼 그러니까 300 뉴턴 메타만큼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토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하중 600 뉴턴에 대해서 100cm니까 요게 요 값은 1m가 되겠죠. 그래서 모먼트 값은 돌리려고 하는 모먼트 값은 600 뉴턴 곱하기 1m니까 m 값은 600 뉴턴 메타가 되겠죠. 파란색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을 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 비틀림 모먼트 T2는 m의 제곱 플러스 뭐였죠? t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루트 m의 제곱 m이 600이니까 600의 제곱 더하기 t가 300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당 굽힘 모먼트 여러분들 그냥 굽힘 응력 구할 때는 m은 시그마 bz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굽힘과 비틀림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요게 상당 굽힘 모먼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m2 값은 2분의 1 m 플러스 뭐예요? t2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계 요소 설계에서 요 부분은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을 때 해가지고 아주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는 쉬운 문제로 바뀌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이 600이잖아요. 600이고 여기에서 구한 t 값 요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m2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m2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35.41 뉴턴 메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피 응력값은 Z분의 M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B는 Z분의 M2 값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Z값은 32분의 뭐예요? 파이 DMS 3승이죠. 그 다음에 M2 값, 상당 구피 모먼트 값이 635.41이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Z는 2분의 I잖아요. I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2는 도심으로부터 최외단까지 그러니까 2분의 D를 하니까 32분의 파이 D 3승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대 구피 응력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타우 ZP인데 여러분들 구핀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을 때는 상당 비틀림 모먼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타우 맥스는 ZP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T 값 계산해 가지고 쓰고요. ZP는 16분의 뭐예요? 파이 D의 3승이 되겠죠. IP가 32분의 파이 D의 4승이니까 그 값을 2분의 D로 나누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가 발생해? ZP가 나오죠. 그래서 16분의 파이 D 3승 넣어놓고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 51.78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이렇게 답이 다 보기가 다 다르니까 요거만 최대 구표 능력이 51.8이 나오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겠죠. 굳이 이거는 계산 안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사시험은 시험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푸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답을 구해 놓으면 요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푼다라는 정도만 하고 요 문제만 체크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16번인데요. 한 변이 이렇게 되고 얇은 두께를 가진 정사각형 파이프에 이러한 비틀림 모먼트를 받을 때 파이프의 두께 T를 얼마로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뭐 재료에 허용 비틀림 응력을 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기존에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횡단면에 걸친 전단유라는 Q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Q는 2AM분의 T고요. 이 Q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타우 에버리지 T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단이 될 때 여러분들 전단 얇은 면적에 대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단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Q 값은 2AM분의 T고 타우 에버리지 T인데 AM은 뭐냐? 뭐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얇은 두께를 가지니까 제가 좀 확대해서 그린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폭 B면 여기도 B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그 두께 T의 가운데 단면이에요. 중선. 그래서 중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인데 얇은 두께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B라고 하면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정사각형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걸 타우 에버리지 T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 두께 T는 뭐가 되겠어요? 타우 에버리지 2 곱하기 AM분의 뭐예요?
t. 그러니까 t 주어져 있고 am은 여러분들 b의 제곱 집어넣으면 될 거고 허용 비틀림 응력은 40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 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뭘 계산할 수 있겠어요? 두께 t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비틀면 제가 강의할 때 이론 강의 시간에서 칠판에서 손을 대고 이렇게 비틀면 밖에는 많이 비틀어지고 안에는 적게 비틀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림에서 그렸던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게 전단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었을 때. 그래서 Q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해되셨죠?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18번인데요. 스트레인을 측정하는데 현 위치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됐다. 그러면 시계 방향이니까 우측으로 30도만큼 회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좌표계가 XY가 있으면 원래는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XY 값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식이 바로 뭐냐면 입실론 y 다시 값은 2분의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y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2분의 감마 xy 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세타가 좌측으로 회전할 때의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회전에 있기 때문에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30도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요 식을 나오는지를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고 요 값에다가 세타는 마이너스 30도를 집어넣으면요. 2분의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y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6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감마 xy 사인 마이너스 60도다 이렇게 될 것. 우회전에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y축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나 60도나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코사인 60도인 거고요. 사인 값은 어째요? 이렇게 되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60도는 마이너스 사인 60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요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시면 이 값은 2분의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2분 입실론 y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60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분의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여러분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여러분들 1, 2 루트 3 이렇게 되면 요게 60도죠. 요게 30도고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겠죠. 이렇게 값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요게 값은 2분의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고요. 마이너스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y가 되겠죠. 2분의 1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4분의 요거 값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루트 3 감마 xy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4분의 2 입실론 x 더하기 2 입실론 y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4 통분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 없어지고 됐어요? 그러면 입실론 x 더하기 3 입실론 y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루트 3 감마 xy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분의 1로 묶어내니까 입실론 x 있고 3 입실론 y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트 3 감마 xy.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해하셔야만이 요렇게 나오는 식이구나 해서 여러분들 풀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